검찰에 말이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목적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이런 수사 보고서가 있었다는 건데요. 예. 이것을 민주당이 입수해서 폭로하게 된 건가요? 그 어느 언론인이 네. 먼저 개인적으로 보도를. 보도를 폭로라고 해야 할까요? 보도를 했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저 기자회견을 네.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검찰이 그러면 이거를 2022년 10월에 수원지검에서 작성한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보고서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그 안에 있는 그 나노스라는 기업의 주식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북 사업을 이용하려고 했던 목적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쭉 있었는데 검찰 수사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국정원에서도 쌍방울 내부의 주가 조작 목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1심 재판부에서 그걸 무시하고 기어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한 중간 단계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던 보고서가 이제 저희들 뒤늦게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이 보면은 단순히 뭐 초기에 의심하는 자료가 아니고 기초 수사를 다 그 진행한 다음에 이러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보고서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N 프로젝트라고 이름도 붙였고. N 프로젝트요? 왜 N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나노스 주가 부양 주가 부양을 추진하기 위한 뭐 사업 계획 이런 의미로 아마 그 N 프로젝트라고 했던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이제 N 활성화라는 댓글 부대까지 운영을 했다는 내용이 검찰 수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이야, 물론 이제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고. 그러니까 쌍방울 내부에 있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한 페이지에 나오고 뒤에 6페이지짜리 그 보조 자료,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한 그 보고서인데 그걸 확보하고 나서도 결국은 뒤늦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한 대북 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돼버린 것인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김성태 회장을 불러서 뭐 회유하고 협박하는 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 초기에 그냥 검토한 보고서 내용일 뿐이고 이 자체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냥 검토 문건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합니다. 예, 근데 그 문건을 작성을 이제 수사관이 했고 검사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수사 보고라는 것은 그 계장이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고 검사가 그 형식적으로 접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성격이 이런 것 같다고 중간 점검하는 이런 단계의 그 보고서인데 검사와 수사관 사이에 의사가 합치됐을 때 이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수사관과 도장을 찍는 검사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뭐 검토 자료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통상 검찰 안에서 수사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초반에 쓰는 게 아니라 수사를 쭉 하다가 수사관과 검사의 의견이 일치할 때 일종의 중간 단계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게 어디로 그러니까 일치할 때 작성을 하는데 초기에 작성할 수도 있고 중간에 작성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김성태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중간 기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간 정리를 해놓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초기 형태의 보고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카톡 주고받은 내용들을 다 확보한 걸 토대로 이것은 대북 사업의 목적이 나노스 주가 부양 목적이다. 쌍방울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초기 형태의 그 보고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언론에 이러이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러이런 점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작성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초기 형태의 보고서가 맞겠지만 이것은
그 기초 조사를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중간 수사 결론이라고 봐야겠죠. 예, 말씀 주신 대로 N 프로젝트, N 활성화 댓글 부대까지 그 운영한 걸 검찰이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각도로 수사를 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이런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해 놓고 결론은 이재명 방북 대가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꿰맞추기 수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뭐 이화영 전 부지사랄까 뭐 김성태랄까 뭐 방용철 회장이랄까 뭐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꿰맞췄나라는 의심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초기에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그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다. 네네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수사를 위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를 위해서 김성태를 잡아들이는 수단으로 이 주가 조작 수사를 했었을 것이고 네네. 그때 내려진 결론이 이거고 이걸 근거로 이제 압박을 넣었겠죠. 붙잡아 드리려고. 네네. 근데 잡아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예, 이게 예. 전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대북 사업을 그 다시 어떤 북한을 그 방부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가기 위해서 쓴 비용으로 조작했던 것이 아닐까 예.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확인해 보려면은 그 김성태 회장을 예. 검찰이 몇 번이나 예. 소환을 했고 예. 어떻게 그 회유와 협박을 했는지 예. 이 의혹을 한번 따져보는 예. 조사가 필요한데 예. 출정 자료라든가 변호인 접견 자료라든가 예. 국회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을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진상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아직도 안 내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와. 예. 그래서 검찰이 정말 떳떳하다고 한다면 네. 이 그 쌍방울을 위한 돈 상용이었다는 것, 예. 이 단계의 그 조사 그 결론에서 네.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게 김성태 진술이 만약에 자연스럽고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미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성태에 대한 조사 기록을 제출을 해서 네. 좀 객관적인 검증을 받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야,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 탄핵 청문회하고도 연동이 좀 돼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탄핵 대상자 네. 4명 중에 1명과 연관이 된 사건이니까 예. 관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예. 문제 제기하거나 확인을 해야 할 텐데 검찰이 과연 출정 기록을 낼 수 있을지 그건 한번 좀 뭐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강제 요구권은 없는 거죠. 법에 의하면 제출하게 돼 있는데 네. 온갖 이제 명분을 대면서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해서 예.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검찰이 정말 떳떳하다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서 네. 우리는 회유와 협박 과정이 없었습니다. 라고 입증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겠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일 김성태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 네. 그 북한에 800만 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70만 불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예. 리오원함을 통해서 줬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재판 이후에 확보한 문건에 의하면 예. 이화영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뒤에 저희들이 확보한 문건에 의하면 네. 리오원함은 마닐라에 온 적이 없습니다. 에? 예. 와. 아태 그 평화 행사에 예.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렵에 리오남은 마닐라에 없었다. 예, 그렇죠. 예. 그 국정원 문건에 의하더라도 리오남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예. 통일부 문건에 의하더라도 나타난 적이 없었고 경기도의 문건, 예. 또 북한이 아태에 보냈던 그 문건, 예. 이걸 다 살펴봐도 참석자 명단에 리오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성태는 억지 진술을 하다 보니까 짜내기 진술을 하는 예,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북 사업의 목적이 바뀐 것도 그렇고 또 일시 장소를 특정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무리한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거짓 진술로 그냥 뭐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든 어쨌든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들통이 나면 이거 수사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할 겁니다. 예. 그 전에 김성태 회장을 기소할 때 네. 나중에 이화영
그 부지사를 기소할 때,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때 예. 나와 있는 그 공소장을 보면 예. 공소장끼리 비교했을 때 예. 북한에 800만 불을 줬다는 시기도 달라지고 예. 장소도 다르고 예. 받은 사람도 다르고 액수도 다릅니다. 예. 시기, 장소, 사람 액수가 늘 이렇게 바뀌는 이런 내용. 이것은 다 김성태의 진술에 의한 것일 텐데 예.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공소장마다. 그렇죠. 조금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돼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 그때는 뭐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진술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그 진술을 하는 거고 좀 더 구체화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네. 일시, 장소, 액수, 받은 사람이 다 다르다. 네.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수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김성태 예. 회장이 예. 결국은 회유 압박의 결과 예.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다 보니까 예. 거짓말을 한 것이다. 예. 말이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내용을 수사 내용이라고 하고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그냥 뭐 특검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밝혀보든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서 진위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언젠가는 뭐 진상이 드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이 사실 그 출정 기록이나 이거를 못 내놓는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못 내놓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너무 잦은 소환을 했었고 예. 그리고 면담 조사 그중에 예. 일부만 하고 예. 그중에 또 일부만 조서를 작성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과연 그 숱한 소환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겠는가? 네. 그 면담은 뭘 위한 것이었겠는가? 예.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예. 결국은 회유와 협박 말고는 없었을 것이다. 예.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어 뭐 소주 그 사건 이렇게 예. 딱 특정한 그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이어서 그 사건 하나만 머릿속에 상징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예. 앞뒤로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환을 통해서 어떤 진술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정 기록을 검찰이 꼭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계속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언론들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출정 기록부터 내놓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게 4월 총선 이후부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법사위 현안 질의 때 법무부 장관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국회 증감법에 의하면 이 자료를 반드시 내놓게 돼 있다. 네.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니면은 반드시 내놓게 돼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 법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출을 안 하면은 위법하다는 것,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법무부 장관께서 검토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안 그러면 위법이 법법으로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검찰이 법법행위, 법무부가 범법행위해서는 안 돼, 위법행위해서는 안 되겠죠.